당신의 하루에는 수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몇 마디 말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특별한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표현들은 어렵지 않지만 당신의 대화를 한층 품격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성적 부담감,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매일 밤 늦게 들어와 방문을 닫아버리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지훈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요즘 학교도 힘들고 친구들과도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말에 지훈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죠.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면서도 작은 노력을 알아봐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덕분에입니다. 태수 씨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하는 일이라 부담이 컸죠. 그때 재훈 씨가 조용히 도움을 건넸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의견을 나누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태수 씨는 재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훈 씨, 정말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재훈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작은 표현의 변화가 관계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소개할 표현들과 함께 당신의 대화가 한층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은 제가 많이 배웁니다입니다. 진수 씨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경험을 즐기게 되었죠. 어느 날 같은 봉사팀의 현우 씨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려는 진수 씨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와 도와주고 힘든 일은 먼저 찾아서 하곤 했죠. 진수 형님, 제가 할게요. 허리 다치시면 어떡해요? 현우 씨의 배려 깊은 말과 행동에 진수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진수 씨는 현우 씨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현우 씨, 사실 오늘 현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제가 많지만 현우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입니다. 경민 씨는 회사에서 꼼꼼하고 완벽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주혁 씨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도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회의 중에 주혁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배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경민 씨의 마음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주혁 씨의 의견을 천천히 듣다 보니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혁 씨,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면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주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준 선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나이나 직급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닐까요?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표현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입니다. 동네에서 늘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알려진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늘 밝은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그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모임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엄마로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아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영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된 것이죠. 6번째 표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입니다. 혜진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첫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던 중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혜진 씨,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순간 혜진 씨의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제안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속에 담긴 진심과 프로젝트를 위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속에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담길 때 그 말은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따뜻한 말들로 당신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단순히 외워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민지 씨는 대학원에서 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연구 진행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죠. 민지 씨는 학생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반응만으로도 학생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배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속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둘째,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승준 씨는 평소 급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화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죠. 특히 팀원들과 의견이 충돌할 때면 반드시 3초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민수 씨의 의견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네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이 팀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셋째,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표정, 몸짓, 어조로 전달됩니다. 은정 씨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죠.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도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영 씨는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이 점을 특히 신경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질 때 우리가 배운 표현들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결합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표현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려운 상황들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 준호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팀장님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이렇게 접근했죠. 팀장님,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본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의 세대 차이. 대학생 딸 지은이는 부모님의 걱정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죠. 부모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 방식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오해. 미연 씨는 친한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 내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우리 차분히 이야기 나눠볼까?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의 소통. 선생님이신 혜원 씨는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특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생이 실수를 했을 때도 먼저 그 학생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우리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런 접근 방식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품격과 인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기술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조직과 공동체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조직 문화 변화 사례. 대표적인 예로 한 중소기업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소통 문제로 이직률이 높았지만 CEO의 작은 실천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죠. 먼저 제가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회사는 존중과 배려의 언어 사용하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차 전체 조직 문화가 바뀌어 갔죠. 긍정적 피드백의 힘. 미래 씨는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하는 것이었죠. 지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팀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팀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런 작은 인정과 격려가 쌓이면서 팀의 분위기는 물론 업무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갈등 해결의 지혜.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정은 씨는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에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두 분 모두의 입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이 동네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이 공통점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중립적이면서도 포용적인 태도는 많은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좋은 말은 봄바람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긍정적인 소통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소통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의 기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말투나 진정성 없는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 습관적인 말하기. 경아 씨는 회사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고 동료들은 그녀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선배의 이 한마디는 경아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위로. 민석 씨는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상투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말은 오히려 친구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공감과 지원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청 없는 대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거나
성급하게 조언하려 드는 태도는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감정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자신이 했던 대화들을 돌아보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아쉬웠던 대화나 더 나은 표현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초 규칙.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를 고민해 보세요. 적극적, 경청 연습.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중간중간 짧은 반응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소통의 기술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전 연습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롤플레잉을 통한 연습. 연극 동아리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지수 씨는 의사소통 교육에 특별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역할을 바꿔가며 연습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니 제 말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평소에는 미처 몰랐던 제 말투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이런 피드백은 역할 바꾸기 연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거울 보며 연습하기. 승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미라 씨는 교육생들에게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면 자신의 표정과 몸짓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밝은 미소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굳어있는 표정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녹음하고 피드백하기. 코칭 전문가 재원 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말투나 어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불필요한 말버릇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죠. 단계별 연습 프로그램. 1단계 기본 표현 익히기. 매일 하나의 표현을 정해 의식적으로 사용해보기. 사용한 상황과 반응을 기록하기. 2단계 상황별 대응 연습.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상황별 시나리오 만들기. 각 상황에 적합한 표현 연습하기. 3단계 실전 적용과 피드백. 실제 상황에서 연습한 표현 사용하기. 결과를 기록하고 개선점 찾기. 정약용은 끊임없는 연습만이 진정한 실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들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디지털 소통 상황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온라인 소통에서의 적용.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화상회의나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증가했습니다. 유진 씨는 팀장으로서 이런 변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소통이다 보니 더욱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특히 피드백을 줄 때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SNS에서의 댓글 문화. 소셜미디어 매니저인 현우 씨는 부정적인 댓글에 대처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불만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답변은 없앤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상담에서의 공감 표현. 심리 상담사 지은 씨는 온라인 상담에서 더욱 세심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면 상담에서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비대면에서는 말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메신저에서의 소통. 확인했습니다. 대신 검토해보니 좋은 제안이네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차가울 수 있는 디지털 소통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글과 말은 모두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소통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언어는 더욱 따뜻하고 정확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표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정약용은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사용하시는 따뜻한 표현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